단순히 한 인물의 전기를 읊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냐, 신념이냐,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한 남자가 내렸던 시대를 초월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죠. 한쪽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난한 길, 다른 한쪽은 어떤지 평온해 보이는 길.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조선의 학자 이몽룡의 삶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그 선택의 주인공 이몽룡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호남 지역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다는데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몽룡, 1496년에 태어나서 15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가 석천인데 돌과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단단하면서도 자연을 닮은 그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나요? 당대 사람들은 그의 학문과 인품이 워낙 뛰어나서 거벽,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의 젊은 시절로 한번 가보죠. 조선 최고의 엘리트 사회로 향했던 아주 유망했던 그의 첫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만 20살에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에 들어갔고요. 29에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죠. 대과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 후 20년 동안 왕의 바로 곁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또 관리들을 감찰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요. 정말 탄탄대로였죠. 그런데 만 49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1545년 만 49세의 이몽룡. 그는 평생 쌓아온 출세 가도와 평생 지켜온 양심,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소윤이라는 한 정치 세력이 반대파를 아주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잔인한 숙청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그의 친동생 임백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극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요. 동생의 악행에 너무나 큰 자책감을 느끼고 모든 벼슬을 그냥 다 내던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저항이었어요. 실제 역사 기록에도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불의와는 절대 타협할 줄 몰랐고 부패한 권력을 보면 참지 못하고 늘 싫은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동생이 형을 회유하려고 공신으로 인정한다는 증서를 보내왔거든요. 이걸 받으면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몽룡은요, 이걸 보고 격분해서 그 증서를 불길 속에 던져버립니다. 불의와 손잡고 얻는 명예는 내 것이 아니라는 정말 맹렬하고도 진실된 외침이었죠. 이렇게 정치 세계에 등을 돌린 이몽룡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소박함과 자연 속에서 진짜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는 창평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작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아름다운 바위와 시냇물 사이를 거닐면서 시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권력 대신 자연을, 명예 대신 평온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남은 생을 이끌었던 철학이 바로 소욕지족이었습니다.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지혜, 그리고 겸손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의 말년은 아마 이런 풍경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얻은 평화, 그리고 고요함, 진짜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영원한 것, 바로 그의 인격과 예술이었죠. 보세요. 그는 벼슬을 버렸지만 사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웅장한 시는 후대에 큰 영감을 줬고요. 그의 굳건한 신념은 김인후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대학자 율곡 이이조차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깊은 존경을 표할 정도였죠. 진정한 영향력은 자리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 그의 삶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1968년 이몽룡은 만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한평생을 살아낸 한 거인의 삶은 이렇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안식을 찾게 된 거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